나이 60에 돈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노후가 편안할까요? 오늘은 노후에 과연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50대,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씀씀이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되었건 채권이 되었건 개인연금을 들었건 퇴직연금을 들었건 국민연금을 받건 그 절대 금액이 많아야 하고 환산해서 5억쯤은 돼야 여유 있는 노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5억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넉넉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나이 50에서 60대 은퇴자들 평균 금융자산이 잘해야 2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꿈꾸었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건강 챙기고 인간관계도 잘 다지면서 사회활동과 취미활동, 여가생활 등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노후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으로는 최소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또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얼마가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많이 쓸 수 있으려면 많이 쓸 수 있도록 자금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준비하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쉼없이 일하고 또 일했는데 지나고 돌아보니 내 주머니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허무하고 아쉬운 세월이지요. 사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50 전후이지만 정부는 실제 은퇴 연령이 62세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요즘에는 40대에 강제 은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은퇴 시점이 60세라고 보고 50대의 은퇴 퇴직 예정자. 이분들은 은퇴 시점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가장 많은 대답이 월 3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실제 통계 자료 우리나라 50대 이상 은퇴를 앞두신 분을 대상으로 은퇴 후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물었더니 기본적인 생활비로 부부가 살아갈 때 286만 원 정도의 월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개인으로는 165만 원이면 혼자 살아가는데 적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 195만 원, 1인 가구는 116만 원입니다. 이는 5년 전보다 2인 가구는 25만 원 증가했고 1인 가구는 10만 원 증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최소 노후 생활비로 50대는 부부가 215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가 296만 원, 60대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199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275만 원으로 좀 줄어듭니다. 서울을 보면 부부가 최소 노후 생활비는 224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319만 원입니다. 그럼 월 단위로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하고 보통 은퇴 앞두고는 과연 목돈으로는 얼만큼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은퇴 전문가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은퇴 후 노후 연간 생활비, 은퇴 후 생활기간, 은퇴 후 물가 상승률, 목돈의 투자 수익률. 이렇게 4가지로 산정을 많이 하죠. 연간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냐에 따라 월 300이면 1년에 한 3,6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다음 퇴직하고 나서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기간이 몇 년인가.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생활비는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그리고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운용해서 몇 프로 정도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은퇴 시점에 필요한 목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 합니다.
요즘에는 1년 정기예금 금리가 5% 이상까지 상승했지만 투자 수익률을 4% 정도로 잡고 평균 수명이 84세 가까이 되지만 10년마다 1년씩 늘어나니 그러면 60에 은퇴하고 이후에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여 계산해 보면 연간 노후 생활비 3,600 정도를 쓴다 하고 우리나라 과거 30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이 3.5%이므로 생활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3.5%씩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투자 수익률을 4% 정도로 할 때 은퇴 후 생활기간은 30년 정도로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보면 10억에 가까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산출됩니다. 여기서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영상을 보다가 욕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계산에서 물가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면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10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노후에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계신 분 얼마나 있을까요?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많으신가요? 10억이 굴러다니는 자동차 이름도 아니고 이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시니어 분들 중에서는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들 키우느라 노후 자금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동안 내 인생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사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절을 겪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융자산 보유만으로 10억이면 우리나라 자산 순위로 1% 이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순자산 규모 1%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29억입니다.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필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단순하게 이런 답이 나온다고 꼭 노후에 이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 통계청 2021년 조사를 보면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4억 7천이고 60대는 4억 3천입니다. 제가 2022년으로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상위 1%부터 시작해서 50%, 딱 중간되는 순자산 커트라인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는 10억. 부동산이 포함된 평균 순자산으로 봐도 이 필요 자금의 절반도 안 되죠. 사실상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제 지인이 은행에 근무할 때도 PB 점포를 제외한 일반 지점에서 개인이 현금 예금 10억을 예치하고 계신 분이 10손가락으로 2번 정도 셀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의 생활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증가하기만 하느냐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또 물가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고 사회활동기보다 은퇴 후 소비력이 훨씬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0억이란 금액은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되지 않고 지나치게 과다 계산을 한 것이지요. 10억이라는 금액,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을 말하면서 노후 준비하는 사람에게 겁만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험회사나 은행들이 마케팅을 위해 이렇게 계산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의료비 많이 나가니 보험 드세요. 노후자금 마련에는 이 연금만 한 것이 없어요 하면서 터무니없는 상품을 가입시키려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사람도 덜 만나게 되고 자연히 씀씀이도 지출도 줄어들 텐데 노후 자금을 산출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가만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지출도 의식주 같은 기본 지출은 어떻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이죠. 이 기본 지출은 사는데 꼭 필요한 돈이고 이건 물가가 올라가면 상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외식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고 하는 지출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감소합니다. 이렇듯 의식주 관련된 기본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그 외의 지출이 감소하는 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전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생활비 수준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일반적이죠.
은퇴하고 노후가 되면서 돈 쓸 곳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니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던 걸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 지출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면서 발생하는 의료비 같은 것. 이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은퇴 후 생활 기간을 30년이라고 보고 10년씩 나눠보면 초기 10년은 활동이 왕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백수 몸살 난다는 말이 있지요. 외식도 많이 하고 친구나 후배 등을 많이 만나고 취미활동, 국내외 여행도 많이 가면서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70대 들어서면서 활동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건강 상태도 차츰 안 좋아지고 병원비도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10년간 여행 다니며 왕성한 활동 시기를 생각하는 추억의 시기인 70대 시기는 지출 비용이 많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간병 시기에 접어들죠. 은퇴 후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은퇴 생활 기간 동안에 다시 지출하는 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생각하고 노후 자금도 각 시기에 맞춰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폭이나 기간, 간병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 30년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노후 자금 준비해 둔 것은 바닥이 날 테고 그러면 결국 의료비나 간병비 같은 것은 자녀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녀에게 우리가 부담이 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그들도 현재 살기가 힘들지요. 보통 간병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 자녀도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져 있을 텐데 말이죠. 옛날같이 부모를 봉양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 스스로가 부양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별도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후에는 현금 2억, 3억 이런 목돈보다는 매월 100만 원씩 들어오게 하는 월급의 개념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한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자신이 어떤 형태의 연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어떻게 연금을 만들 수 있나 하는 주택연금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노후에는 주택도 소유 개념이 아니라 운용수익의 개념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는 모두가 빈손입니다. 집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모으고 아끼려고만 하지 마시고 웬만큼은 노후에는 다 쓰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건강이 따라주는 한 작은 소일거리라도 일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는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오래 살고 나이 들어도 충분히 일을 잘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 50대, 6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씀씀이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조사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심각한 문제 1위는 경제적 안정 및 여유였습니다. 39.3%가 돈 문제를 1위로 꼽았습니다. 2위는 건강 문제로 3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돈과 건강이 가장 걱정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3위는 일자리 6.9%, 4위는 이웃이나 친구 관계 6.0%, 5위는 여가 활동 4.9%, 6위는 가족 문제 4.4% 순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건강 문제를 제치고 1위로 부상한 것은 의외지만 건강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대,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 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 씀씀이에 실패할 경우 일을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목돈으로 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60대 A씨는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 투자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이자가 낮아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에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 상품 DLF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DLF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곡하게 적힌 설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니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A씨는 결국 투자 실패로 원금의 60%를 잃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처럼 은행 직원이 전액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소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50%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인 것이죠. 각 연령대 중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60대이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가장 큽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돈을 굴리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50대, 60대는 금융회사로서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겟이 50대, 60대 은퇴자입니다. 금융회사 영업맨들도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고위험 상품이나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재테크를 하지 마세요.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투자가들은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내에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둘째,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생명보험은 해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보험은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복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챙기는 수수료가 꽤 높습니다. 생명보험은 자신이 아니라 남은 가족 때문에 가입합니다.
자신이 죽을 경우 남은 가족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자녀들도 성인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 걱정 때문에 생명보험에 든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셋째, 자식과 손자에 대한 과잉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아주 많다면 모르겠지만 노후 자금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자식과 손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과잉 원조를 하는 것은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퇴직금 등으로 모은 자산은 노후에 비참하고 가난한 생활을 피하기 위해 꼭 남겨둬야 합니다. 50대, 60대부터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해야 합니다. 현역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50대, 60대 때 자산 운용에 실패해서 70대에 파산하게 되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지혜를 남겨줘야 합니다. 넷째, 50대, 60대는 자신에 대한 위로성 사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이때 그동안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 하면서 잠시의 기분에 따라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이렇게 즐기며 사는 것도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전제로 한 자신에 대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을 하여 번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노인 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막대한 보증금을 자식들에게 손 내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60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나요?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돈 씀씀이는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